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종로 해커스 끝장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4월 25일 총평 강의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해커스 토익.co.kr 들어오시면요. 훨씬 더 많은 토익 자료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파트 2입니다. 문제 유형과 난이도를 좀 분석해 보면요. 이번엔 의문사 의문문이 10문제 정도 등장했습니다. 평소보다는 굉장히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은 11문제에서 12~13문제까지도 나오는 편인데 일단 10문제라는 것은 일단 문제 난이도가 애초에 유형부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반 의문문이 4+2문제입니다. 일단 일반 의문문 4문제와 부정 의문문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부정 의문문은 긍정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 동사 들을 수 있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이었고요. 부가 의문문 3문제입니다. 부가 의문문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니? 라는 표현이죠. 그렇지 않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의문문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반 의문문 패턴이 이번에는 약 9문제 정도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의문사 의문문과 일반 의문문에서 이번 어떻게 보면 좀 점수가 많이 갈릴 수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서문 4문제 역시 비슷하게 평소처럼 등장했고요. 선택 의문문 2문제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선택 의문문은 이번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험을 보신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 유형 좀 어렵겠다, 조금 어렵겠다라고 예상했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총평 라이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2 같은 경우는 완전 상난이도였죠. 왜냐면 이 문제 유형을 다 완전히 그냥 씹어먹는 발음, 호주식 발음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귀에 좀 벽을 세운 것처럼 안 들렸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크립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다? 발음 많이 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스크립트로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 스크립트를 보시고 꼭 한번 들어주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파트 2 문제풀이 포인트 보시면요. 당연히 의문사에 집중하셔야겠고요. 의문사는요. yes, no로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애들은 굉장히 감사한 문제죠. 왜냐하면 보기 하나를 우리가 통째로 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보다는 쉬우니까 편안하게 얘는 챙겨주시고요. 비슷한 발음 같은 발음은 역시 오답 패턴이죠. 이번에도 몇 문제 등장했습니다. 문제에서 나왔던 발음과 같거나 비슷한 게 보기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얘는 일단 믿고 걸러주세요. 영어의 언어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는 일단 같은 발음을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 언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에서는 이 같은 뜻을 가진 다양한 어휘들을 기억해라. 즉 패러프레이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런 패턴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 책임 아니다. 즉 나 몰라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서 몰라요. 라든지 우리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마. 라는 몰라요 패턴. 몰라요 패턴 중에서도 이제 책임 회피성 발언 패턴이 좀 등장했고요. 자, 그래서 not unless 그 다음에 사람이 말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unless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의 부정이거든요. 부정의 부정. 그러니까 누가 말하지 않는 게 아니면 안 해요. 지금 되게 부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얘기인 거죠.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얘 빠진다 치면 그냥 누가 말하면 하면 돼요. 말하기 전에는 안 하는 거예요를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되게 흔치 않게 좀 꼬아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거. 그래서 not unless는 일단 빼시고 다시 한번 그럼 보다 이 사람이 말할 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내용을 책임 회피성 발언 기억해 주세요. I'm not in charge of it. 내 책임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Not me. 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른 매니저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모르니까 날 귀찮게 하지 마 라는 패턴이 되겠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몰라요 패턴들이 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예전 우리 강의들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특히 여기 내 책임 아닙니다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긍정 의문문은 부정 의문문과 동일합니다. 즉 부정으로 물어보아도 긍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억할 건 주어와 동사를 듣는 겁니다. 주어랑 동사만 들어도 충분히 일반 의문문, 부정 의문문은 다 잡아낼 수 있고요. 우리가 뭐 부정에 막 헷갈려서 yes, no 헷갈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부가 의문문, 그렇지 않니? 이거 들어봐야 정답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몸통 내용을 들어주셔야겠죠. 일반 의문문처럼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es, no에 집착하는 거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일 때만 집착을 하실 겁니다. 왜? 오답이거든요. 그 외에는 절대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yes, no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말고 다시 한번 그 뒤에 있는 몸통 내용에 집착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정답을 일부러 어렵게 표현하는 경우가 역시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이 문장을 들었는데 질문 듣고 대답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우린 여기서부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객관식이잖아요. 세모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오답이 아니라 오답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오답이거든요. 세모 해주시고 나머지 두 개의 승부를 좀 보셔야겠죠. 얘를 전문 용어로 소거법이라고 하죠. 100%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차분하게 풀어주시면 충분히 내가 답은 못 알아듣더라도 정답은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파트 2하고 4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조금 더 파트 2의 무게감을 좀 실어볼 겁니다. 파트 2를 좀 같이 달려볼 거고요. 우선 오늘 헬스 완전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선 평서문입니다. 평서문이 어려운 건 다양한 대답 패턴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요. 일단 알아듣고 논리적인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오늘 헬스 힘들다고 했는데 점심은 맛있는 돈가스입니다. 아, 맛있겠다. 그런데 운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얘는 오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쿼트를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완전 힘들어요. 나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 라는 얘기는 지금 이 헬스 종류의 운동이 일단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많이 했다라는 거, 운동을 많이 한 건 다시 한번 힘들다라는 표현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일이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바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고, 운동이 굉장히 힘들었다, 아 운동을 많이 했구나, 가벼운 패러프레이징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도 한국어로 대화하실 때요, 아 오늘 스쿼트 완전 진짜 내 인생에서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이러면은 너 지금 다리 터질 것 같구나, 엄청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토익은요, 굳이 생각은 하고 말로 안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평소에 대화하실 때 이 안에 숨겨진 의도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해 주시면은 파트 2를 풀어 나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당연히 오늘 완전 힘든데요, 감사합니다는 그냥 오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끝장 토익 특강이 월요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평서문이네요. 그냥 옮겨졌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토익을 공부하는 우리 토익커로서 일정이 하나가 바뀌잖아요. 그럼 그 뒤에 이어지는 일정도 바뀌는 패턴이 토익은 반드시 등장합니다. 바뀌었어? 그래, 끝. 이런 거 없어요. 한 개가 바뀌어서 미뤄지면 거기에 있던 다른 일정도 또 미뤄지는 이런 패턴이 파트 2뿐만 아니라 3와 4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스케줄이 바뀐다라는 거, 혹은 스케줄 대신에 쉐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영국 호주식 발음은 쉐줄이 됩니다. 이런 거 나올 때는 스케줄이 계속 바뀐다라는 개념을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특강이 월요일로 옮겨졌대요. 자, 화요일날 여행 갑니다. 아니, 특강은 월요일인데 화요일 전혀 상관없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월요일 친구 약속을 다시 잡아야겠네요. 특강이 월요일로 갔어요. 그럼 원래 월요일이 약속인데 얘는 다른 날로 옮긴다라는 패턴이 되는 거죠. 밀리고 밀리는 겁니다. 쉽게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일정이 바뀌면 뒤에 이어진 일정 바뀌는 패턴 꼭 기억해 두시고요. Change the plan, 또는 change the schedule, schedule 이걸 한 단어로 reschedule, reschedule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 때문에 얘도 바뀌는구나. 뭐 트레이닝 보기 좋아요는 저도 좋아하지만 여기서는 상관없는, 특강과는 일정과는 상관없는 대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물건 팔아서 돈 모은 거 어디다 쓸 거야 라는 거네. 돈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항상 돈 얘기 나오면 대부분 money 이런 것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근데 money에도 물론 money가 최고지만 money라는 표현 말고도요. 우리 요 표현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익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proceeds라고 하는데 우리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죠. proceed에서 끝나면은 진행하다, 나아가다라는 동사가 되지만 이렇게 s가 붙어버리면요. 수익금, 어떤 일을 해서 돈 번 거를 말합니다. 수익금이란 말 자체도 한자이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려면 어느 정도 한자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물건 팔아서 돈 모은 거니까 이 수익금을 어디다 쓸 거야? spend 할 거냐, donate, contribute 할 거냐라는 건데 spend는 그냥 중립적인 성향의 돈을 쓴다는 뜻입니다. 근데 돈을 쓰는 거 여러 군데 쓸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좋은 일에 쓴다, 어디다 어디 단체를 도와준다, 기부한다라는 의미가 될 때는 donate이라는 표현 가장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contribute, 기여하다, 기부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돈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돈 쓴 거 어디다 쓸 거야? 말 걸지 마. 너 지금 나한테 삥 뜯으려 그러지? 이런 나쁜 친구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연두어린이재단에 기부할 거다. 우리 연두생 어린이재단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부할 거야. 지금 여기서는 돈 쓴다라는 표현이죠. 또는 이 돈이 어디로 갈까라는 겁니다. 돈이 간다라는 거는 발 달려서 가는 건 아니죠. 그럼 그 돈을 내가 어디다 줄 거냐라는 표현이 돈이 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돈을 간다, 재단에 돈을 기부할 거다, 아 돈이 거기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단어 하나만 기억해 보면요, suppo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support는 지지하다라는 뜻이죠. 도와주다라는 뜻인데 이 support는 물심양면으로 돕다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도 도와야겠지만 돈으로도 많이 돕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support는 또 돈을 주다, 돈으로 돕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support the charity 가 되면은 그 체리티를, 자선단체를 서포트 해주는구나, 어떻게 돈으로 서포트 해주는구나 라는 표현도 우리가 응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직접적으로 돈을 준다, 돈이 간다, 기부한다 라는 표현도 되지만 이렇게 support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지지하다, 도와주다, 뒷받침하다 이 뜻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돈으로 도와주다 라고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요건 생각보다 패러프레이징이 꽤 어려운 거예요. support the local charities, local organizations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도와주는 건데, 도와주는 건 자원봉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보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support보다 돈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돈 모은 거 여기다 기부할 거야, 여기 얘네들을 서포트 할 거야, 돈 여기로 보낼 거야, 다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디다 쓸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뭘 대박입니까? 얘는 그냥 오다.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대답들이 파트 2엔 분명히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최소한 우리가 오답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 오답은 고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오답을 골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빼주는 훈련을 해도 일단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정답 확률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겠죠.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꽃에 물을 줘야 합니까? 얼마나 자주라는 표현은 how often이 되겠죠. 얼마나 자주 하냐. 보통은 횟수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once라든지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식으로 횟수가 나오거나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이요, 2주일에 한 번이요 이런 식으로 기준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게 가장 보편적인 패턴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얼마나 물 줘야 돼요? 나 물 마시고 싶지 않아. 아마 요 물이라는 비슷한 발음이죠. 같은 단어를 통해서 오답 패턴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니 꽃에 물을 주는데 나는 물을 마시고 싶지 않대요. 네가 꽃이야? 아니겠죠. 꽃 아닙니다. 오답이에요. 라면은 역시 뜨거워야지. 아니 일단 꽃인데 라면이 들어가면 안 돼요. 또 하다못해 꽃이라고 해도 뜨거운 물 주면 죽어요. 일단 오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거 어쩔 수 없이 못 알아들어도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를 뭐다? 소거법이다.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데 문제는 C를 들었는데 세 번째 걸 들었는데 답을 못 알아듣는 경우란 말이죠. 그냥 고마워하면서 고르시면 됩니다. 왜? 다행이잖아요. 오답 2개를 찾았으니까.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세 번째 보시면 저 꽃에 대한 책을 빌려줄게요. 언뜻 보면은
이거 오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얘가 만약에 1번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된다면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얼마나 자주 물 줘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책을 빌려준대요. 꽃에 대한 책을 빌려준대. 이게 뭘까라는 건데 이 책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겠죠. 흔히 책이라든지 instruction, manual, 설명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거 봐라는 일종의 또 만능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특히 이런 패턴들은요. 요즘 뭐 토익에서도 굉장히 자주 애용하는 패턴들입니다. 좀 불친절한 대답이기는 해요. 말해주고 싶진 않고 귀찮으니까 책이나 봐, 설명서 보면 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설명이 다 들어있으니까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안에 있어가 되는 거죠. 조금 불친절한 대답이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 특강은 우리가 준비하면 될까요? 굉장히 특강 매달 하나 봐요. 그죠? 매달 특강하는 좀 힘든 건 이 팀인 것 같은데 자, 특강 우리가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는데 자, 저는 토익 990점입니다. 어쩌라고, 그죠? 아니, 우리가 특강 준비하자고 했는데 자긴 991에 잘난 척 하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할까요? 그 짱토익이 특강할 예정인데요. 이 말은 뭐죠? 우리가 할까요? 라고 했는데 끝장 토익이 한대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우리 책임 아니야, 우리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이런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되나요? 우리가 뭐 준비하죠? 다른 팀이 합니다. 우리 책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앞에서 살펴봤었던 내 책임 아닙니다, 우리 아니에요 라는 표현이 만능 표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토익은 해커스 완벽한 밸런스, 그렇죠? 근데 특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내선 번호 업데이트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표현. 이 업데이트라는 단어는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업데이트는요 최신의 상태로 바꾸다라는 뜻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최신의 상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change라든지 revise 이런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니까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다, 그냥 뭐 휴대폰 업데이트 할 때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휴대폰 업데이트 한다고 뭐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바꿔주는 거니까 다시 한번 바꾸다, 수정하다의 개념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최신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바꿔준다라는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종의 change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최신 소식, 뉴스라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선 번호 업데이트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선 번호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여러분이 뿅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하지 않을까요? 라는 건 부정이죠. 부정 의문문입니다. 얘는 뭘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긍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주어와 동사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내선 번호 업데이트 이렇게 끝나시면 돼요. 내선 번호 업데이트 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내선 번호 바꿀까?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that they should work. 이 표현은요, 우리 해커스 이제 교재에서 들어있는 표현인데요. 의외로 이 표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work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일한다, 작동한다 이 정도의 뜻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이 work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일하다, 작동하다 괜찮습니다. 효과가 있다라는 뜻까지도 생각은 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요거 리스닝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표현인데 시간이나 장소를 약속할 때 괜찮다,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딱 듣고 해석하기로는 그날 일해야 돼요. 나 그날 일해야 돼요. 그날 바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 날이 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날, 그 날짜 should work, 괜찮을 거예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거 생각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 표현이 나온다고 한다면 update에다가 that day, 당연히 뭐 생각나세요? 유사 발음 생각하시면 되겠죠. update that day should work 하면 유사 발음으로도 제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work이라는 단어는 시간, 장소 나오면 괜찮다라는 표현으로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당연히 게임 업데이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아니, 내선 번호 업데이트인 거지 게임 업데이트 아닙니다. 그대로 업데이트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오답 패턴 생각하시고요. 그럼 마지막에 답이죠. 오답이니까 당연히 정답인데, 자, 마지막 걸 보지. 사장님이 말하기 전엔 괜찮아요. 말하기 전엔 괜찮다. 뭐 업데이트 할까요? 사장님 말하기 전엔 괜찮아요. 이 괜찮다가 무슨 뜻이죠? 안 해도 괜찮아요 라는 뜻이죠.
이 말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괜찮다는 얘기는 그래 괜찮네 하자가 아니죠. 괜찮아요. 사양할게요. 안 해도 돼요.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영어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안 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숨겨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업데이트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봤더니 아예 말하기 전에는 안 해도 돼요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안 해도 괜찮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문문이죠. 선택의문문 어렵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했던 점수 잡는 해커스.